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한 주를 보냈죠.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1.9%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1.58%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6%나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은 더 좋지가 못했죠.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찬바람이 불었었는데, 미국 증시에도 다우지수가 0.68%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72%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나 밀리면서 한 주간의 하락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아직까지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수요일 내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전쟁의 악재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오늘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보합 수준으로 끝이 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최근에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는 뉴욕 연영 총재가 3월 기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따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일단 3월에 첫 번째 기준 금리 인상이 시작은 되겠죠. 이제 모두 다 아는 사실이 되었고요. 관건은 25bp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50bp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0.25%가 됐든 0.5%가 됐든 시장에는 한 차례 충격은 있겠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시장에 그리 오랜 충격은 주지 못할 것 같고요.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이 되고 있죠. 하락과 행보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을 이미 소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확답이 필요한 거죠. 정확한 숫자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들이 나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감지가 되고 있죠. FOMC 회의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게 어쩌면 연준은 이렇게 시장과 소통하면서 충격을 다소 줄여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월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달 FOMC 회의를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37을 기록하고 있죠. 아직까지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와 3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서 시장에는 공포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옆에 보시면 변동성 지수인데요. 27.7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도 당분간은 관망을 하면서 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보다는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 지수 추종 ETF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가로 투자할 자금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을 때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왕이면 좀 더 쌀 때, 그리고 안정적인 시기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전후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5% 정도 밀려 있고,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30-40%까지도 밀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고점 대비 26% 정도 밀려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황인데요. 2차전지 배터리 점유율 1위인 CATL이
정말 확실하게 주가를 이끌어 주어야지만 이 차이나 전기차가 힘을 낼 것 같은데 최근에 CATL에 대한 악재와 루머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CATL의 주가 폭락에는 두 가지 정도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CATL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와의 재협상 결렬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CATL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CATL은 두 가지 소식 모두를 루머라고 단정 지으면서 일축하는 모습인데요. 강경한 법적 대응도 시사를 한 만큼 그로 인한 주가 하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이후로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소폭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CATL이 그동안 혼자서 너무 잘 나갔다는 점이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형 전기차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 소규모 전기차 업체들이 CATL 이외의 공급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CATL의 높은 수주로 인해서 배터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의 샤오펑과 니오, 심지어는 테슬라까지도 이 CATL의 배터리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배터리 업체로 이 공급처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위 배터리 기업인 BYD가 테슬라로부터 연간 20만 4천 대 정도 분량의 배터리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CATL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CATL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CATL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금까지 테슬라는 모델 3의 중저가 트림에서 CATL의 LFP 배터리만을 써왔는데요. 배터리 공급선의 다양화를 위해서 BYD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CALB와도 접촉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늘어나는 이 전기차의 판매량으로 인해서 배터리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이 어떻든 이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CATL이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면서 시장을 잠식해 간다면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CATL의 향후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감안해 보면 CATL이 준비 중인 규모의 경제, 즉 그들의 캐펙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배터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이 둔화가 되는 일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CATL의 주가도 빠르게 상승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 하반기에 테슬라가 상하이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모델 3의 중국 생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는데 CATL이 배터리 공급사로 낙점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자, 그 이후 모델 Y에까지 CATL의 배터리가 공급이 되면서 매출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자, 그만큼 CATL에게 있어서 테슬라의 존재는 상당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끝을 모르고 올랐던 주가도 최근에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주춤했다가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와의 협상 결렬, 루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 이 리밸런싱도 발생을 했고 많이 올랐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1, 2위 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 시장의 비중이 높은 CATL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터리 점유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 심지어 중국 지역에까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CATL은 이제 겨우 독일의 첫 번째 해외 공장을 짓고 있고 폴란드와 미국 지역에서의 캐펙스 확대는 아직까지 오피셜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이 중국에서 일어날 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대가 정말 빠르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CATL과 BYD 등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지 않고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가 있었던 배경이 됐겠죠? 자,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외 지역,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이 전기차가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폭풍 성장도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턴 진정한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대전이 펼쳐질 것 같고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챙겨가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LG엔솔의 상장으로 2차전지의 전반적인 지각이 변동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고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이 중국과 한국 기업들의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ETF에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이상 이 고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안정적인 ETF 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